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상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47대 대통령이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컴백, 미국 역사상 최고의 컴백 드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정책을 확실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이제 맷 게이츠 법무장관 당연히 등용이 돼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아가 진영에서는. 그리고 보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국가정보국장 털시 개벌 그리고 국방장관 핏 헥세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이렇게 요직들을 다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작정을 했다는 듯이 그동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맷 게이츠 법무장관은 에어포스 1 그 트럼프 포스 1 비행기 타면서 갑작스럽게 결정 지은 거라고 합니다. 뭐 평소에 이제 맷 게이츠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비행기 타면서 이 사람을 해야겠는 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걸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역시 정부 효율위원회입니다. 일란 머스크하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같이 이끌어 나갈 정부 효율위원회. 정부 낭비가 워낙 심했거든요. 몇 가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부 지출 낭비가 심한지. 황당합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절대 한국 한인 언론에서 잘 못 볼 거예요. CNN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국립보건원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 러시아에서 고양이에 대해서 리서치하는데 연구하는데 54만 9천 썼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고양이 뇌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갬블링 하면은 중독되는지 갬블링 중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연방정부 미국 국립보건원이요. 370만 달러나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혈세로.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죠. 성전환. 특히 어린이들의 성전환을 강력하게 푸시하는 정책을 펼쳤죠.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어린이들, 소년들 성기 거세하고 여학생들 가슴 절제 수술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말이에요. 이거 반대하는 의사들 의사 자격증까지 박탈시키려고 했습니다. 박탈시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바이든이. 근데 법원이 그걸 다행히 막은 겁니다. 이런 거는 왜 한국 한인 언론이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CNN 광신도들이 되면 이런 걸 보도 안 하는 겁니다. 에콰도르에서 드래그쇼 알죠? 그 남자가 여장해가지고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는 건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2만 달러나 썼다고 합니다. 드래그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환 어젠다, 드래그쇼 어젠다, 어린이들한테 성전환은 좋은 거야.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려고 한 거예요. 에콰도르에서부터. 미국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해외에도 이런 좋은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한테는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드래그쇼 열게. 지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 보면. 뭐 오바마도 어렸을 때 동성연애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동성애 환상 꿈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또 안 써요. 한국 한인 언론. 자, 이런 게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제임스 랭포드 오클라호마주 연방 상원의원이 왜 이런데 혈세 낭비를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드래그쇼 여는데 12번 열었다고 그래요. 12번 그것도 12번 열면서 수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출했다고. 2만 달러면 큰 돈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도 역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예산을. 그리고 뉴욕주에서 비틀즈 앨범 잘 알죠?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뭐 가장 실험적인 앨범이다. 롤링 스톤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앨범 1위 하기도 했는데 그 앨범 저도 들었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마약 먹고 만든 음악이라는 건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음악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딱 들어보면. 자, 그 앨범 뉴욕주에서 이렇게 전시하는데도 역시 미국 예산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밴드 이제 비틀즈 얘기하는 거죠. 비틀즈는 미국 밴드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데다 우리 세금을 낭비해야 되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토일렛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변기 관련된 스마트 변기인가 봐요. 35만 불 가까이 썼습니다. 이런 데 연구할 필요 있나요? 연방 정부 돈 들이면서. 그리고 미국이 가나한테도 26만 8,737 불 예산을 썼는데 어디다가 썼느냐? 이런 헬멧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하면은 사고 날 때 안전하냐 안 하냐. 연구 비용 이렇게 안 내도 당연히 더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벨트 착용하고 헬멧 착용하면. 이런 데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돈 낭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국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테슬라에서 85% 인원을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제 트위터 사자마자 X로 이름 바꾸면서 그러면서 더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열팀에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걸 다 제거를 하고 85%를 해고시키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아마 연방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넘게 이렇게 해고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 2년간.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너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테슬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X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이력서 제출해라. 80시간 일할 생각하고 일주일에. 그리고 당신들의 IQ가 일단 높아야 된다. 지능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당은 없다. 무료로 일하는 거야, 당신들. 일론 머스크다운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오늘 보건장관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명해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제약사들 난리예요. 빅파마 쪽에서는 난리입니다. 뭐 특히 이제 백신 관련 주식들, 뭐 모더나나 화이자 주식 뚝뚝 떨어졌는데요. 뭐 이건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 안 팔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멍청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뻔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내각에 데려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딱 알아야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19 흰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몸에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흰신이 코로나 흰신이 뭐 저도 안 맞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흰신 이슈에 있어서는 이분 말이 거의 다 맞다고 보고요. 이분의 그런 건강 책을 한번 보면은 반박을 하기가 힘들대요. 전 전반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이 거의 다 맞다고 봐요. 건강 관련해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장관으로 지명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 장관.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전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예. 그래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하다가 이제 무당파가 됐죠.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표하게 돼 흥분된다. 미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공중보건과 관련해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을 당해왔고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관여한 산업식품단지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짓밟혀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 안전과 건강은 어느 행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의 엄청난 건강 위기를 불러온 유해 화학 물질,
오염물질, 살충제, 의약품, 식품 첨가물로부터 모든 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주니어는 이들 기관을 최고 기준 과학 연구 전통과 투명성 길잡이로 회복시켜서 만성 질환 확산을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하라고 그랬죠. 마하.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행 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비만 환자가 많은지. 비만 환자가 많고 뭐 미국인의 절반 가량이 그 3분의 1인가요? 절반 가량이 40대 이상이면은 당뇨병을 갖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인들이. 예. 그래서 한 15년 동안 기도를 매일 했다고 그러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30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발 제가 미국인들한테 건강해질 수 있게, 미국인들이 건강해질 수 있게 어떻게든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30분씩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 정말 문제 많아요. 모든 게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특히 건강 이슈.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맡은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인사로는 터시 개버드에 이어서 터시 개버드도 이제 공화당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출신으로는 터시 개버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생각해 보면 도널드 트럼프도 오랫동안 민주당원이었죠. 깨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터시 개버드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 이슈에 있어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올바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책을 꼭 저는 아직 이분 책을 읽지 못했는데 제가 투두 리스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읽으려고요. 이분 책.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반박을 못 한대요. 그 책을 보면. 반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잘 알고 그때 조 로건 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하고도 토론하겠다. 토론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케네디 주니어하고. 토론하면 박살날 것 같으니까 토론 도전을 안 하는 거겠죠. 기득권 진영에서도. 빅파르마 진영에서도.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 절대 내각에 다시 데려오지 않겠다고 한 거는 잘한 결정입니다. 뭐 경선 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니키 헤일리를 유엔 대사로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니키 헤일리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니키 헤일리가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제목 보면은 이게 웨이펀짓에서 니오콘, 니키 헤일리. 그러니까 전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네오콘이 뭐야? 그러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전쟁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런 전쟁에 환장한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굽니까 그러면? 전쟁에 환장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전쟁에 환장한 사람들입니까? 몇 명 이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딕 체이니, 전쟁광, 존 볼튼, 미친 전쟁광. 니키 헤일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뭐 리스 체이니도 있죠. 리스 체이니. 그러니까 이런 전쟁광들은 아예 워싱턴 DC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처에도. 내각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 니키 헤일리가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이번 2기가 굉장히 미국에 엄청난 제가 볼 땐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이번에는 그 기대 이상으로 돌아오는 게 많을 거라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트럼프 각오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내각 인사 구성하는 걸 보면 각오가 남달라요. 이번에 첫 번째 임기 때 인사 이슈에 있어서는 대실패였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첫 번째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런 기득권, 부패, 네오콘. 보잉으로부터 $90,000 받지 않았어요, 솔직히. 니키 헤일리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주지사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생깁니까?
니케일리도 그렇고 낸시도 예? 몇억 달러나 되고 자산이. 어떻게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어요. 보잉사도 솔직히 방위 산업체 아닙니까? 방위 산업체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쟁광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고 딕 체이니도 그렇고 할리버튼. CNN은 좋아하죠. 이런 인물들 전쟁 일으키면. 자기네 이렇게 라이브로 취재하고 시청률 올라가잖아. 전쟁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CNN은. 사람이 죽든 말든 젊은 애들 18살, 19살짜리 얘네들 가가지고 죽든 말든 내 애들 아닌데 뭐 어때? 이런 거 아니에요. 리스 체니도.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안 죽으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실제로 저한테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로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워싱턴 DC가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이라크에 전쟁 일으키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지도 않은데 이라크인 100만 명 죽지 않았을까? 100만 명? 미국 입장에서는 뭐 어때 미국인이 안 죽었는데 100만 이라크 사람 100만 죽든 1000만 죽든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딕 체니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도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한 정보국들이 다 아니었습니까? 미국에 17개 에이전시가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국이 얘기하면 진리야. CNN이 얘기하면 진리야. 뉴욕타임스도 그때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했거든요. 와포도 그렇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없었어요. 결국 그 대량 살상 무기는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를 한 거죠. 그렇게 100만이나 죽여놓고 나서. 거기서도 트럼프한테 점수 줘야 돼. 트럼프는 반대했거든요. 이라크전. 이런 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보잉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사진으로도 들어가고 900만 불 받고 그랬는데 반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900만 불 그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 돈 받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정치인이 누구한테 돈 받았는지 보시면은 얘네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구나 저런 정책 펼치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돈 받아요 그 사람도. 마치 자기는 전혀 안 받는 것처럼 신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그래서 연방 상원의원들 임기 제한 둬야 돼요. 임기 제한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미국 정치가. 낸시 펠로시 이번에 그분이 좀 86세인데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루스 베이터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처럼. 은퇴한다고 한 게 벌써 6년 전인데 은퇴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주식 내부 거래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부 거래 스캔들만으로도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부패하지 않다. 다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특히 한국 언론들 보면 물론 미주 한인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낸시 펠로시 박수 보내고 오바마 대단해 그러면서 예? 바이든 대단해. 카말라 대단해. 오바마도 드론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제일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오바마가 드론으로. 드론이 미사일이 모자랐대요. 미사일이 없었대요. 오바마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미사일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쓸 게 없어 미사일이. 미국 군대가 오바마한테 이제 그만 명령하세요. 더 이상 터트릴 무기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 뭐 한국 언론도 오바마 그럼 만만세 하니까 막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오바마는 잘못한 게 없어. 정말 잘못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보면 멋있어 그러면서 미국인도 죽였어요. 미국인도 오바마는 드론으로. 그 다른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가 했으면은 난리 쳤을 거예요. 1년 내내 뉴욕 타임스 일면에 발랐을 겁니다. 미국인 죽였다고 트럼프가 잊지 말라고.
니키 헬리도 솔직히 불륜 스캔들도 있고 남편 몰래 이렇게 여러 남자하고 불륜 스캔들 일으켰다는, 물론 뭐 본인은 인정 안 했지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정황을 내용을 볼 때. 근데 마치 뭐 도덕심이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거든요. 니키 헬리 보면은. 남편도 이름 바꾸라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미국 정치인이 "야 나 남편 보고 나 네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 이러고 그걸 또 바꿔요 고지고대로 그 남자도. 마이클로 아마 이름 바꿨을 겁니다. "너는 생긴 게 마이클이니까 넌 마이클로 해." 이랬나 봐요. 원래는 이제 빌 헤일리, 윌리엄 헤일리인데 "너는 이제 마이클처럼 생겼으니까 마이클로 이름 바꿔." 그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 얘기 니키 헤일리 얘기 듣고서 명령 따라서 남편 이름을 마이클로 바꿨습니다. 보통 여자 아니에요. 니키 헬리도 그런 거 보면. 그 남편도 이렇게 막 불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니키 헬리가 자기 그 남편이 군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외 나가 있을 때 바람 피고 막 그랬어도 최소한 뭐 스캔들이 있어도 눈 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니키 헬리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레이티언, 예? 락히드 마틴, 보잉 이런 그 방위 산업체, 군산복합체 후원금을 받는 정치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전쟁을 원해요. 전쟁을. 사람이 죽든 말든 그냥 돈 많이 받 버니까. 예. 제가 죽은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기억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괴물들이라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인명 피해 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돌아온 그 베테랑 용사들 팔다리 잃고 이런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예, 대한 언론의 아버지죠. 알렉스 존스가 이끈 인포월스가 문 닫게 됐습니다.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지금 더 어니언이란 풍자 사이트, 좌파 풍자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옥션 경매 통해서 인포월스를 인수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눈물을 흘렸는데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입니다. 언론계.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분보다 잘 아는 분은 없고요. 뭐 보히미안 그로브 알죠?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이렇게 그 남성들 엘리트 그룹입니다. 비밀 결사. 예, 거기서 이제 매년 미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몰래 들어가서 침입해서 이렇게 취재를 했죠. 파우치 박사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 빌더버그, 그다음에 로스차일드하고 록페럴러 가문, 그다음에 피자 스캔들 아시죠? 피자 스캔들. 제가 피자 뭐뭐뭐 스캔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피자 스캔들부터 나온 거예요. 피자 스캔들 덮으려고. 그때 이제 보수 언론들까지 무릎 꿇는 거 보고 '야 이거 못 건드는구나 요선은.'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피자 스캔들은 이분이 이제 뭐 특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인포월스 통해서 많이 널리 알려졌죠. 그때 유튜브가 탄압하기 전입니다. 몇 천만 회씩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 티 피라본 그 자매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성 작가 크리스찬 작가. 그 두 자매가 이제 위키리크스 내용을 달달달달 다 읽으면서 '어 얘네 왜 이런 피자 얘기하지? 핫도그 얘기하지?'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인포월스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거고요. 참고로 그 피자 스캔들 때부터 탄압이 들어간 것 같네요. 정확히 보면은 그 가짜 뉴스 내러티브가 나오고 검열, 미스인포, 디스인포 그 잘못된 내용, 허위 정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적반하장 카드가. 같은 날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거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제기록으로 그 피자 스캔들 덮으려고.
그 위키리크스 보면은 충격적이죠. 내용을 보면은. 야, 이거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면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근데 제가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께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금기시되온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여기저기 이제 많이 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는. 근데 조 로건하고 또 이제 30년 지기 친구고, 조 로건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거를 바로잡아 준 사람이 바로 알렉스 존스였습니다. 터클 카를슨이 옛날에 완전히, 그 사람도 약간 네오콘 성향 비슷하게 막 그렇게 갔었거든요, 한때. 옛날에 그 약간 저 CNN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MSNBC. 알렉스 존스가 많이 바로 잡아줬죠, 터클 카를슨도. 그러니까 팍스 뉴스에서 터클 카를슨이 막 그 터클 투나잇인가요? 예, 그 방송에서, 그 방송을 통해 이제 슈퍼스타가 됐죠, 터클 카를슨이. 그리고 X에서 명활약하고, 뭐 지금은 이제 터클 카를슨 네트워크라고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터커 칼슨은 알렉스 존스가 없었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알렉스 존스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렉스 존스였어요. 고맙다고. 왜 탄압을 시켰습니까? 알렉스 존스부터 날려버렸거든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00여 개 플랫폼에서 날려버렸어요, 이 사람부터. 근데 날린 시점이 언제냐? 트럼프 당선되고서 날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찍은 거예요. 샌디 훅 사건, 사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언론인이. 표현의 자유.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 보호가 안 됐습니다.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샌디 훅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20몇 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갖고 딴지 걸고 이렇게 배상하라고 10억 불 이상 10억 불 정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결.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빨리 움직인 겁니다, 딥스 진영이. 얘 빨리 날려버려, 문 닫게 하라니까, 이러면서. 인포월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런 얘기들도 이 사람이 많이 폭로했던 내용이 많았어요. 그 플로라이드라든지 우리가 그 먹는 식품에 이렇게 화학 제품들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경고해 왔고, 세계 경제 포럼의 이슈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섰죠, 폭로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스 슈왑,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폭로 많이 했죠. 어쩌면 이제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당선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알렉스 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전화까지 한 걸 보고 깁스 진영이 얘 안 되겠는데, 이런 것 같아요. 완전 날려버렸죠, 100여 개 플랫폼에서. 근데 알렉스 존스가 20여 년 전부터 밝혔던 내용, 주장했던 내용들, 강조했던 내용들 다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원래부터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하니까 여기저기 탐사보도 기자들이 나오면서 이거 진짜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유행이 우파 진영하고 그 깨어있는 진영에서 하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Alex Jones was right. 알렉스 존스가 음모론자가 아니었네. 맞았잖아. 맞는 말 했잖아. 이렇게 이제 많이 깨어난 거죠. 근데 일단 문 닫게 돼가지고, 예, 굉장히 마음이 쓰립니다. 예, 이분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를 오랫동안 냈는데, 예, 조 로건 미친 소리 했을 때 좌파 진영 완전히 그냥 딥스 진영 수준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조 로건이. 그래가지고 야, 얘가 못 들어주겠네, 얘 완전 미쳤구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때 매일 비판했어요, 알렉산더. 너 인간이 너 그딴 식으로 나오지,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적이야 하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무서워가지고 조 로건이 잘못했습니다 한다는 그 느낌이 받았습니다. 알렉스 존스를 초청해가지고, 그게 아마 조 로건 쇼 중에서 아마 조회가 제일 많을걸요, 그
트럼프 인터뷰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렉스 존스 인터뷰. 그때 무섭게 비판했어요. 알렉스 존스가 조 로건. 너는 이제 딥스테이트 진영으로 손 잡았구나. 그때 막 뜨기 시작할 때 조 로건이. 이제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거만해진 거죠. 조 로건도. 그래서 너는 내 적이야 하면서 너가 몇 월 며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대로 가면은 너는 이제 내 적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 로건을 비판을 했어요. 알렉스 존스가. 그때 이후로 이제 그다음에 인터뷰 그래가지고 달래려고 조 로건이 알렉스 존스를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래 한 거다. 너무 열받지 마라. 그때 이후로 다시 정의파 쪽 길로 조 로건이 제가 볼 때는 마지못해서 간 것 같아요. 알렉스 존스를 적으로 만들기 싫어서. 그럼 이 사람이 적으로 꼽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맞거든요.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 카우 슈왑, 빌더버그도 그렇고 뭐 락카펠러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열고서 20여 년 동안 열었던 그 회사가 이제 문 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알렉스 존스하고는 직접 얘기할 기회는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중앙일보 다녔던 시절에 한번 접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터뷰 신청을 한번 했었고 그 전에 이분의 제자죠. 오원 슈라이어도 이제 인포월스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는 올렸는데 그분하고 인터뷰한 적은 있었죠. 예. 가슴이 여러모로 아픕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일단은 인포월스가 문을 닫았어요. 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자기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그 10억 불 가까이 되는 돈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차압 당하는 거죠. 경매에 붙이고. 그러니까 샌디 훅 초등학교 그게 이제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수정헌법 2조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했다가 박살 난 겁니다. 알렉스 존스가. 텍사스주 이제 휴스턴에 스튜디오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 잠복해서 계속 이제 있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나 봐요. 문도 따고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자물쇠까지 이렇게 바꾸고 막 그랬나 봅니다. 트럼프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렉스 존스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될까 봐. 그 전에 인터뷰도 한번 직접 한 적이 있었고요. 트럼프가 민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조 로건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준 사람이 알렉스 존스였고 그리고 터커 칼슨 깨게 만들어준 사람도 알렉스 존스였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이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국 한인분들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알렉스 존스. 뭐 저는 이분 이제 책도 많이 봤는데 이제 보통 한국 쪽에서는 뭐 CNN 광신도들이니까 뭐 한국 한인 언론들은 이제 음모론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 쪽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죠. 이 정도면.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 한 번 이렇게 잘못 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더 세게 때려야죠. 10억 불 받았으면은 몇백억 불 때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CBS 상대로 100억 불인가 소송 걸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CBS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CBS도 악마의 편집하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 에베베베 할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대답을 더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언론이? CBS도 문 닫게 해야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단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만 계속 당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수 한 번 했다고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이분 거는 여기저기 하도 다 여기 날라가 가지고. 근데 이제는 갈수록 이제는 진짜 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지금 인포월스 아예 그냥 웹사이트로밖에 접속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SNS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힘들 정도로 쉽지 않았고. X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X에서도 볼 수 없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데려온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분이죠. 낸시 펠로시. 예. 낸시 펠로시 84세인데 84인데 2026년에 또 재선 도전하겠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그냥 연방 의회에서 그 평생 있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부 거래 조사해야 돼요. 정말 내부 거래. 비자 어떻게 팔았습니까? 비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기소될 걸 알고서 몇 달 전에 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패했으면은 유튜버들 생겼어요. 예? 낸시 펠로시 주식 팔로우하는 유튜버들. 제가 그 전에 한번 사이트 가르쳐 준 적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만 돈 저렇게 따면 안 되잖아요. 정의파들도 그 이용해야죠. 이 사람 통해서 돈 벌고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 기자 왜 그 난시 펠로시 스톡 트래커 그런 사이트를 왜 보여줘? 이렇게 누가 따지더라고요. 예, 그거 뭐 불로소득 아니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렇게 버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의파들이 이런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버니까. 근데 86세면 2년 뒤면 86세. 그러니까 88세까지는 연방의회에 있겠다는 거죠. 최소한.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조 바이든 좀 더 일찍 그 불출마 의사 표명했어야 됐다. 그러면은 오픈 경선을 통해서 카말라보다 더 좋은 후보가 나올 수가 있었다. 지금 뭐냐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서야 다 제가 그전부터 했던 얘기 지금 메인스트림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카말라는 깜이 아니었다고. 그 오픈 프라이머리 했으면 더 좋은 후보 나올 수가 있었다고. 쿠데타 일으킨 거는 낸시 펠로시죠. 예, 수정헌법 25조 적용하겠다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닦아놓고 인지력 문제 있으니까 조 바이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이렇게 협박하고선 물러난 거예요. 조 바이든이. 그래서 카말라를 넣었는데 제가 볼 때 카말라를 넣을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조 바이든이 바로 지지한 거예요. 조 바이든이 반격한 겁니다. 그래 너네들 나 이렇게 무시하지? 알았어 난 나갈게. 나 나가지만 여기다가 시한폭탄 던져놓고 나간다. 시한폭탄이라는 건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엉망진창 깜이 안 되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후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조 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는 2021년부터 줄곧 해서 나오는 맨날 언론에 나왔던 게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조 바이든이 2024년에 재선에 도전할 시 부통령 후보로는 카말라 해리스는 실력이나 깜이나 얼굴 이렇게 카리스마나 다 안 되니까 부통령 후보는 무조건 바꿔야 돼.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마치 여신급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메인스트림이 마지못해서 바이든이 공식 지지했는데 다른 사람 오픈 프라이머리 어떻게 열어요? 107을 남겨놓고 바이든이 엿먹으라고 지지한 거예요. 카말라를. 그거를 주류 언론들이 억지로 끌어올린 거죠. 여신인 것처럼. 그걸 이제 한국 한인 언론들도 뭐 CNN 광신도들이니까 여신 맞나 보다 하고 그렇게 보도한 거고. 트럼프 질 거야. 카말라 될 거야. 그런 내러티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저렇게 활짝 웃는 게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놈들아. 차라리 바이든은 그런 마인드예요. 내가 대통령을 계속 하지 못할 거면은 절대로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되지. 이
마인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게 된 거예요. 활짝 웃었고.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바이든을 이해한다면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바이든처럼 그렇게 정치 야욕이 그렇게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처럼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저는 바이든만큼이나 이렇게 자리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낸시보다도 더. 바이든의 그 온고짐은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20대, 30대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질 바이든이 결혼하기 전에 조 바이든하고 질 바이든은 조 바이든의 친구의 부인이었잖아요. 친구 부인을 가로챈 건데 조 바이든. 예. 그리고 딱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가족 미팅을 했는데 그 가족 멤버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질 바이든한테.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예. 우리 가족하고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압박을 준 거죠. 질 바이든한테. 그때부터 대통령 꿈 꿨던 거예요. 조 바이든은. 88년도에 실제로 될 뻔했고 표절 논란만 없었다면. 이 민주당을 보면은 물론 공화당은 또 없는 거 아니에요. 미치 머카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카르텔처럼 움직여요. 미국 정치권을 보면은. 이제 한인 언론 보면은 미국 정치인들은 마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이 한국 정치인들보다 레벨 업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됐는데 그런 묘사되어 오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미국은 그 부패 레벨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고 전쟁도 일으키고 젊은 애들 그냥 죽든 말든 그런 마인드고 전장 가서 죽든 뭐 우리 애들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고. 그러니까 리스 체이니 보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최전선에 나가서 총알바지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냐고. 리스 체이니 보면은 여기저기 다 전쟁 일으키려고 그래요. 존 볼턴도 그렇고. 근데 존 볼턴도 직접 한번 전장에 가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제가 지금 존 볼턴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사람 목숨을 이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역겹더라고요. 예, 역겨워요. 그 책 보면 역겨워요. 존 볼턴. 화이트 하우스 뭐뭐 해가지고 냈는데 그리고 굉장히 시쳇말로 좀 싸가지가 없고 트럼프가 미국 국민이 뽑았는데 존 볼턴은 얘기하는 거 보면 책에서 하는 내용 보면은 트럼프는 저는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저렇게 지시해 이런 뉘앙스예요. 계속 책 쓴 걸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내 말 들어야지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페이지마다 저 멍청한 놈 막 이러면서 저 멍청한 자식 저딴 식으로 김정은 만날 생각을 해? 김정은을 왜 만나? 저 돌대가리 같은 놈. 그런 뉘앙스입니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존 볼턴 그 정신 나간 할아버지. 예? 역대급 최악의 인사라고 막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두고. 존 볼턴이 터시 게버드하고 맷 게이츠 조사해야 된다. FBI가 뭘 조사합니까? 뭘 전쟁 광이 이라크 전 주동자 아닙니까? 북한도 치자 오르고 뭐 다 치재요 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에 많이 제대로 못 돌아간 겁니다. 이런 전쟁광들 네오콘들. 네? 그냥 전쟁 못 일으켜서 안달인. 물론 뭐 전쟁 일으키면 방위 산업체 돈 어마어마하게 벌긴 하겠죠. 뭐 이 사람도 뭐 지분이 있겠죠. 근데 사람 목숨도 소중한 걸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사람 목숨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자기네 목숨만 살면은 자기네 목숨만 전혀 끄떡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리더라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다른 그 젊은이들 예? 보통 보면은 18살에서 28살 사이가 제일 많이 가는데 전장에 젊은이들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꿈나무들인데 이런 인간들 보면은 세디스트 아닌가 싶어요. 세디스트. 전쟁 나서 이렇게 막 죽는 시체들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좋아하는. 자,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은 다 그냥 민주당원인 것 같죠?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고. 근데 그런 유명인들도 솔직히 내심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몰래 얘기한대요.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자기 잘리니까. 디즈니나 뭐 맥스나 이런 데서 넷플릭스에서 잘리니까. 아니면 뭐 컬럼비아 픽처스라든지 뭐 유명한 뭐 유니버설이라든지 다 좌파 어젠다로 가니까.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Artists, musicians, comedians thanked me for endorsing Trump because they can't do it because they be attacked. 많은 아티스트, 뮤지션 그리고 코미디언들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조 로건 쇼에.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조 로건이 선거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공격당하기 때문에.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말을 이렇게 자기 의견 표출해도 정치 성향 드러내도 잘리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CNN이나 MSNBC에서 이렇게 논객들이 나오고 방송인들이 나와서 막 트럼프를 막 비판합니다. 막 계속.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저렇게 트럼프를 싫어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저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CNN 거기 들어갔는데 보면은 다들 속으로는 트럼프 좋아한대요. 많이들. 다라고 하긴 그렇죠. 많이들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트럼프를. 속으로는 지지하고. 근데 대외적으로 얘기 못하고. 기득권들이 싫어하니까. 엘리트들이 싫어하고 방위산업체가 싫어하니까. 빅파르마 싫어하고. 빅테크 싫어하고. 주류 언론 그 고위에 있는 사람들. 할리우드. 근데 이런 집단들,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싫어하는 인물이라면은 뭔가 더 끌리지 않으세요? 뭔가?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그래도 올바르게 가니까 저렇게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집단들이 기득권 부패 집단들이. 예? ABC, NBC, CBS, 뉴욕타임스, CNN, 예? 그리고 할리우드 대스타들 다 싫어하고 뭔가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면은 광신도들은 그래도 싫어할 게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지. 예? 제가 그 전에 한번 정말 정말 그 정신 나간 사람 한 명 그 보스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뉴욕 타임스가 다 그럴 뭐 일리 비판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썼겠지. 그냥 웃었습니다. 광신도들을 보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둘이 이제 정말 죽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란 측을 만나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예, 그래서 이란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머스크가 지난 11일 뉴욕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를 만났다고 우리들의 친구인 NYT 뉴욕타임스 기록의 신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당국자는 머스크와 이라바니 대사가 1시간 넘게 회담했고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국자가요. 이 자리에서 이라바니 대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론하면서 머스크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서 그의 사업 일부를 이란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외교 이슈에 있어서도 실세 위치로 이렇게 떠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트럼프하고 껄끄러운 관계였죠. 이란 핵합의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가 주도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었죠. 오바마는 26명 테러 의혹자 풀어주고 이란한테 그리고 뭐 1,500억 달러 이란한테 준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은 말하는 겁니다. 현찰로 그때 3억 달러?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비행기 세대에 실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것도 성조기가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가 아니라 비공식 비행기로 이렇게 줬습니다.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오바마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바마 그거 한 거 외교 정책을 보면은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핵 합의도 일몰 조항까지 둬서 이때 이후로는 핵 만들어도 돼.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상 자체 핵 사찰권을 줬고. 북미 쪽은 그 이란 핵 합의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입도 뻥끗하게 못하게 막 그 묶어놨습니다. 보면은 사찰 못하게. 오바마가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 언론 보면 그 평화로운 그 핵 합의했다. 역시 오바마야. 네, 오바마 이제 용비어천가로 갔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언론들. 저는 이란 핵 합의 처음부터 비판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딜이라고.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게 효과를 본 거죠. 트럼프가 이란 상대로. 그래서 2020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던 갈셈 솔레마니 암살했습니다. 트럼프가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내러티브가 이란이 지금 보세요. FBI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이 트럼프 암살하려고 한다. 지난 7월도 배우의 그 암살 시도에 그 배우에 이란이 있었다. 이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거든요. FBI 저는 FBI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기 힘들다고 봅니다. 툭하면 이란, 툭하면은 러시아래요. 타오메스 매튜 크룩스 그 휴대폰에 드러난 내용이나 공개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FBI가 저격범. 그 저격범이 암살 시도하기 전에 계속 휴대폰으로 뭐 돌리고 이런 거 나왔거든요. 장면. 그런 것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FBI가 맨날 이란 떨썩거리지 말고. 전 못 믿어요. 저는 FBI 못 믿어요. 지금의 FBI는. 자, 지금 한국에 또 뉴스가 엄청나게 큰 게 떴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예, 조선일보 나왔습니다.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된 대선 출마 못한다. 사실 그 징역형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대법원이 1심 형량 확정할 경우에는 대선 출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워낙 빅뉴스라서 제가 안 다룰 수가 없네요. 예. 다시 미국 정치로 가세요. 자,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가 역대급 대통령이고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그 선상에 있는 역대급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득권 상대로 그렇게 백악관 입성한다는 게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주고 두 번째 임기에는 이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웨인 루트라는 그 농객이 이렇게 썼습니다. Move over Ronald Reagan, Donald J. Trump is now officially the greatest Republican president ever. 로널드 레이건 나가라. 트럼프가 공화당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글이 또 마침 나왔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첫 번째 탄핵 때 그 내부 고발자 악랄한 내부 고발자인데 에릭 샤라말라. 예, 에릭 샤라말라가 미국을 떠난다 그럽니다. 트럼프가 앞선 거둔 거 보고. 뭐 두려운가 봐요. 트럼프 탄핵하게 만들었죠, 이 사람이. 탄핵당하게 하원에서. 자, 그래서 제가 댓글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다음엔 제가 댓글들도 좀 많이 좀 읽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댓글들 중에 하나가 마르코 루비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비게 되고 그 공석에 이제 그 주지사 론 데산티스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론 데산티스 주지사가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인준 절차 걸치면 플로리다야 뭐 공화당 천국이니까 그러면은 뭐 그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트럼프 며느리 라라 트럼프입니다. 네. 라라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 승리에 엄청나게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하면서 이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두 명이 파워 커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공화당에서 역대급의 그런 파워 커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릭 트럼프하고 라라 트럼프. 에릭 트럼프는 나중에 대선 후보 출마할 것 같아요. 트럼프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예. 에릭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차후 대선 후보로 유력한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2028년에 제이디 밴스가 아니고 이 둘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들어가셔서 추천인 진실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이렇게 넣으시면은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매일 복용하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라라 트럼프한테 대놓고 팍스뉴스 샤인 해리가 물어봤죠. 근데 거기서 뭐 부인은 안 했어요. 라라 트럼프가 뭐 하지 않겠다 상원의원 할만하죠. 노릴만하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 트럼프 가문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볼 때 정치인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뭐 한국의 언론인들만 미국 정치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뉴욕타워포 CNN 많이 봤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얘네들 진짜 완전히 썩어 빠진 애들이네. 여기 정리 좀 해야겠네. 내가 들어가서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트럼프 가문이. 다이너스티가 될 것 같고 트럼프 제가 볼 땐 트럼프 주니어나 에릭 트럼프가 나중에는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라라 트럼프도 이제 연방상원 이번 만약에 출마한다면 지명하고 또 보궐선거 하거나 그 임기를 이제 자녀 임기를 채운 다음에 그 마르코 루비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출마하면은 전 당선될 것 같아요. 라라 트럼프. 다들 지금 인정하거든요. 라라 트럼프의 그 능력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부탁한 거예요. 라라 트럼프한테.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너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처음엔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라라 트럼프가. 근데 간곡히 부탁했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언변도 탁월한 걸 보고서 며느리야 너가 꼭 해야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거의 1시간 됐네요. 예. 자 진실 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좌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요. 미국 정치, 특히 미국 정치는 썩어 빠진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썩어 빠졌어요. 세계에서. 미국인들을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을 필두로. 미국은 되게 그래도 깨끗하고 우리가 잘 잡아주고 있어 이 나쁜 놈들, 부패한 사람들. 트럼프 진영만 잡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많이들 착각하고 사는 거죠. 미국은 자유롭고 미국인들도 절대 착각하고 많이 사는 거예요. 미국은 깨끗해. 미국은 좋아. 우리는 선진국이야. 우리는 수준이 있어. 다 착각이죠. 예, 언론들이 만든 착각이고 트럼프 2기를 통해서 이 모든 착각들을 다 뜯어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